부산시장 토론에서 나왔던 통일교 이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사실 이게 법률가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답했구나. 그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었거든요. 박형준 후보가 이제 그 부분 굉장히 많이 공세를 폈었습니다. 전재수 후보의 이 사법 리스크 물론 본인이 이제 해소됐다고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었습니다. 당장에 전재수 후보 본인은 일단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은 보좌진들이 기소가 됐죠. 증거인멸 혐의로. 자, 증거인멸 혐의가 어떤 혐의냐? 자, 박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보좌진이 경찰 압수수색 직전에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망치로 부수고 밭하고 목욕탕에 갖다 버렸는데 이거 의원님 모르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보좌진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가 됐죠. 공소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선임 비서관의 지시로 이 인턴 비서관 24살입니다. PC를 초기화하고 SSD를 손과 발로 꺾어서 부수고 그리고 인근 밭과 목욕탕에 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전재수 후보의 지역 사무실이었죠. 그러니까 수사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제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해서 버렸다는 것인데, 자, 전재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건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장 주장일 뿐이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물론 그렇죠.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자, 법률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일단 이 혐의의 죄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죄명이 뭐냐? 증거인멸. 여러분, 증거인멸이라는 게 자기 증거인멸은 죄가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에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도둑질과 관련된 증거를 여러분이 없애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왜냐? 이거는 헌법상 이 자기부재 거부 그리고 방어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좌진들이 기소됐다고 그랬죠? 증거인멸로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거로 기소가 됐죠? 타인이 누굽니까? 전재수 아닙니까? 자, 보좌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을 했겠습니까? 전재수죠. 그러면 이거를 전재수 모르겠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소가 된 내용이니까 법원 판단을 지켜봐 달라라고 전재수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상식의 문제잖아요. 아니, 24살 된 인턴이, 그리고 그 인턴을 지시한 보좌관이 과연 후보의 지시 없이 이렇게 했을지, 명시적은 아니더라도 무기적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재수 후보가 토론 내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 수사 결과 4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흑색선전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토론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물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 무혐의 처분 받았다. 여러분, 문답의 구조에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라고 뭐라 그래요? 안 받았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안 받았어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받았어요? 라고 안 하고 나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자, 여기도 바로 뭐가 있냐? 선거법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법. 자, 이렇게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나 유세 과정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혐의, 받았던 혐의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하면 뭐가 된다?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당장 누가 문제가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판결에서 그걸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만약에 이 후보 토론회에서 시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나 안 받았어요 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혹시 재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서 받았다는 게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앞서서 안 받았어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전재수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거 당선 무효된다. 그리고 선거비용 토해내야 되고 피선거권 박탈이 된다. 바로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사건에서 자, 어떻게 됐었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도에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그때서도 후보 토론회가 문제가 돼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이. 근데 어떻게 그때는 정말
권순일 대법관의 좀 말도 안 되는 기괴한 논리로 벗어났었습니다. 숨쉴 공간 논리. 그러니까 후보 토론회는 즉흥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장된 발언은 허용된다. 그런 논리로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이번에 못 넘어갔죠. 대법원이 이거를 아주 매섭게 집어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관련해서 김문기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 관련해서 이거 박근혜 국토부의 직무유기 협박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 그 발언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었습니까? 자, 10대 2로 유죄를 확정을 지었었습니다.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발언을 냈다면은 허위사실 공표죄 된다! 라고 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말 지금 선거에 나선 이 유권자, 이 후보자들한테는 어마무시한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 시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나 안 받았다니까요? 라고 하면은 바로 뭐가 적용이 된다? 이재명 판결이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국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자, 나 무혐의 받았습니다. 시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라고 하면은 안 받았어요가 아니라 나 무혐의 받았어요. 자, 무혐의 받았어요 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게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무혐의 받았다. 이거는 사실이니까 그건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마도 뭐 후보도 내부에서 이제 그 법률 대응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자, 후보님, 저 질문을 받으시면은 까르띠에 시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무혐의 처분 이것만 언급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코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볼게요. 과연 이 무혐의 처분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야 도대체 그 무혐의 말이 돼? 이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좀 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세심하게 뜯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이없는 어떤 그런 판결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해임된 그 김영석 전 독립기념관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우정 논설위원께서 이제 이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다루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된 게 뭐냐면은 호두과자 600알 받았다고 지금 해임이 됐어요. 자, 호두과자 600알 그거 원가로 따지면은 얼마게요? 한 알에 228원.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600알을 받았다고 해도 13만 6,800원. 그러면은 이게 청탁금지법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이 15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독립기념관이 어떻게 했다? 이거를 원가로 따지면은 228원인데 소매가로 적용을 해가지고 375원. 그렇게 해가지고 22만 5천 원. 자, 너 15만 원 넘었어. 22만 5천 원이니까 너 이거 김영란법 넘는 그 액수를 받았으니까는 넌 해임 그렇겠다는 거예요. 와, 어이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독립기념관의 처분이고 여기는 사법기관의 처분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은 누구는 이렇게 한 알 한 알 10원 단위까지 따져가면서 해임 처분을 하는데 전재수 뭐 어떻게 됐습니까? 까르띠에 하나 그리고 처음에 얘기됐던 어떤 금품의 액수는 윤영호가 진술했던 것은 원래 4천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줄어들면서 2천에서 3천만 원이었었습니다. 자,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게 시효도 지금 10년으로 연장이 돼서 시효 범위 내에 넘어가는데 이 3천만 원 넘어간다는 거를 입증을 못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뭐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하고 시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지인이 수리를 맡긴 흔적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전재수가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 무혐의 처분의 시점도 언제였다? 후보로 확정되고 난 다음 날이었다. 이러니까 야 도대체 이 무혐의 처분이 제대로 된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다들 있으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문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고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판결의 교훈을 받잡아서 계속해서 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방패로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을 제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클립도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많이 좀 전파를 해주시면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해를 돕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보시면서 이제 많이 좀 공유 좀 해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